엄마는 이런 중요한 걸 관리할 수 없어요. 무슨 소리야? 그건 내 거라고. 불레는 다시 철수에게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철수는 불레를 거칠게 밀어냈습니다. 불레는 돌부리에 걸려 넘어졌고 머리를 바닥에 부딪혔습니다. 아, 불레는 고통으로 신음했습니다. 엄마! 철수가 놀라서 다가왔지만 불레는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불레의 이마에서 피가 흘러내렸습니다. 넘어지면서 날카로운 돌에 머리를 부딪힌 겁니다. 그 순간 철수는 서류 뭉치를 챙겨들고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매일 감동과 재미가 있는 실제 사연을 전해드립니다. 새벽 5시 경기도 변두리 재개발 구역. 굴삭기 소리와 함께 낡은 손수레 바퀴가 자갈길을 굴러갑니다. 68세 김불레 할머니가 구부정한 등으로 손수레를 끌고 나섰습니다. 거칠고 상처투성이인 손으로 수레를 잡고 다른 한 손으로는 아픈 허리를 짚으며 천천히 걸어갑니다. 낡은 운동화 밑창이 닳아서 자갈이 발바닥에 느껴졌지만 불레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불레 할머니, 또 나오셨네요. 골목 어기 구멍가게 주인 박 씨가 인사를 건넵니다. 일 안 하면 뭘 먹고 살겠어요. 나이가 들수록 더 바빠지네요. 불레는 쓴웃음을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불레의 집은 재개발 구역 한복판에 있는 낡은 단독주택입니다. 벽지는 곳곳이 떨어져 나갔고 겨울이면 찬바람이 스며들어 옵니다. 월세 30만 원을 내기도 빠듯한 형편이지만 이곳마저 곧 철거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불레는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재개발 현장 곳곳에 버려진 폐지들. 불레는 그것들을 하나씩 주워 담으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첫 번째 목적지는 아파트 단지 뒤편 쓰레기 집화장이었습니다. 새벽 일찍 와야 다른 폐지 줍는 사람들과 경쟁하지 않고 좋은 것들을 찾을 수 있거든요. 이런, 오늘은 별로 없네. 불레는 쓰레기 봉투들을 하나씩 뒤져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골판지 몇 장과 신문지 뭉치가 전부였습니다. 그래도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모여야 하루 끼니를 해결할 수 있으니까요. 불레에게는 세 자식이 있습니다. 큰아들 철수는 45살로 공장에서 일하며 가정을 꾸리고 있습니다. 며느리 영숙과 아들 둘을 키우고 있죠. 둘째 딸 혜진은 43으로 식당에서 일하며 혼자 살고 있습니다. 막내 영호는 39살인데 사업한다며 여기저기 떠돌아다닙니다. 작년 추석날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불레는 철수네 집을 찾아갔었습니다. 손자들 얼굴이라도 보고 싶어서요. 엄마, 나도 힘들어. 나한테 기대지 마. 철수가 차갑게 내뱉은 말입니다. 불레가 손자들 용돈이라도 좀 달라고 부탁했을 뿐인데 며느리 영숙의 눈치를 보며 고개를 돌려버렸죠. 아이고, 어머님. 저희도 애들 학원비에 대출이자까지 감당하기 벅차요. 영숙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래, 그럼 됐다. 미안하다. 불레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집을 나왔습니다. 마음 한구석이 서늘해졌지만 자식들 사정도 이해하려 노력했습니다. 혜진을 찾아갔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엄마, 나이 들어서도 일을 한다니 참 우리 체면도 안 서고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봐 창피해요. 혜진의 중얼거림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그럼 나보고 어떻게 살라는 거냐? 불레는 속으로 외쳤지만 입 밖으로는 내지 못했습니다. 영호는 더했습니다. 가끔 나타나서는 엄마, 내가 큰 사업 성공하면 편하게 해드릴게요라고 말하지만 정작 만날 때마다 엄마 급한 일이 있어서 돈 좀 빌려주세요라며 손을 벌렸습니다. 언제 갚을 건데? 불레가 물으면 곧 갚을게요.
큰 계약 하나만 성사되면이라고 둘러댔지만 빌려간 돈이 돌아온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남편 김기철이 세상을 떠난 지 10년. 불레는 여전히 혼자였습니다. 기철이 살아있을 때는 그나마 동네에서 막일이라도 해서 가게에 보탬이 되었는데 혼자가 되고 나니 폐지 줍는 일밖에는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오전 10시쯤 불레는 두 번째 장소로 이동했습니다. 철거된 상가 건물 터였습니다. 이곳에는 가끔 쓸만한 고철이나 플라스틱 용기들이 나왔습니다. 불레는 조심스럽게 자네들 사이를 뒤졌습니다. 발을 다칠 수 있는 못이나 유리 조각들이 여기저기 널려 있었거든요. 어머, 이건 쓸만하네. 불레는 구리 파이프 조각을 발견하고 기뻤습니다. 구리는 고철 중에서도 값이 나가는 편이거든요. 점심시간이 되자 불레는 근처 공원 벤치에서 편의점 할인 김밥으로 끼니를 때웠습니다. 1,000원에 산 김밥이었지만 불레에게는 소중한 한 끼였습니다. 주위로 직장인들이 도시락을 먹으며 웃고 떠드는 모습을 보니 자신의 처지가 더욱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나도 저런 때가 있었는데 불레는 젊었을 때를 떠올렸습니다. 시장에서 반찬 가게를 하며 자식들을 키웠던 시절이요. 그때는 비록 힘들었지만 희망이 있었습니다. 자식들이 자라면 효도받을 수 있을 거라고 믿었거든요. 오후에는 시장 골목을 돌며 상인들이 버린 포장재들을 모았습니다. 과일 가게에서는 사과 포장지와 골판지를, 생선 가게에서는 스티로폼 박스를, 정육점에서는 비닐 포장재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불레 할머니, 오늘도 수고하세요. 과일 가게 사장 김 씨가 인사를 건넸습니다. 고마워요. 혹시 썩은 과일 좀 주실 수 있나요? 불레는 조심스럽게 부탁했습니다. 아, 이것들 가져가세요. 어차피 버릴 거예요. 김 씨는 상한 사과 몇 개를 봉지에 담아주었습니다. 팔 수 없는 과일이라도 불레에게는 소중한 영양분이었습니다. 집에 가서 상한 부분만 도려내면 충분히 먹을 수 있거든요. 해질 무렵 불레는 종일 모은 폐지와 고철을 고물상으로 가져갔습니다. 무거운 손수레를 끌고 비탈길을 올라가는 것이 힘들었지만 오늘의 수입을 확인하는 순간만큼은 설렜습니다. 어디 보자. 고물상 사장이 저울에 폐지를 올렸습니다. 할머니, 오늘은 13,000원 나왔네요. 오늘은 운이 좋네요. 불레는 돈을 받으며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평소보다 3,000원 정도 더 번 셈이었습니다. 돌아가는 길에 슈퍼마켓에 들렀습니다. 쌀 2kg, 배추 한 포기, 두부 한 모, 그리고 라면 한 봉지를 샀습니다. 오늘 번 돈으로는 이게 전부였지만 며칠은 버틸 수 있을 거였습니다. 집에 도착한 불레는 낡은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이 쑤시고 아팠습니다. 특히 무릎과 허리가 심하게 아팠지만 병원에 갈 돈은 없었습니다. 파스 한 장으로 버텨야 했죠. 저녁 준비를 하며 불레는 오늘 하루를 돌아봤습니다. 13,000원. 나쁘지 않은 수입이었습니다. 하지만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할까요? 몸은 점점 말을 안 듣고 재개발로 집마저 잃게 될 상황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내일은 비가 올 것 같았습니다. 비 오는 날에는 폐지 줍기가 더 힘들어집니다. 젖은 폐지는 무겁고 비에 젖으면 값도 떨어지거든요. 불레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런 날이 언제까지 계속될지 아무도 모르지만 살아있는 한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내일도 새벽에 일어나 손수레를 끌고 나가야 합니다. 그게 불레의 삶이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예상대로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불레는 우산도 없이 비닐봉지로 머리를 가리고 손수레를 끌고 나섰습니다. 비 오는 날이면 폐지값이 떨어지지만 하루라도 쉴 수는 없었습니다.
이런 날씨에 나오시면 어떡해요? 구멍가게 박 씨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비가 와도 먹고는 살아야죠. 불레는 젖은 머리카락을 쓸어 올리며 대답했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나선 덕분에 아파트 단지 쓰레기 집화장에는 아직 다른 사람들이 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비에 젖은 폐지들이 엉망이 되어 있었습니다. 불레는 그래도 쓸만한 것들을 골라내려 애썼습니다. 빗물이 고인 웅덩이를 피해 다니다가 불레는 발을 헛디뎠습니다. 아이고, 쓰러지면서 손수레가 넘어지고 어렵게 모은 폐지들이 진흙탕에 흩어졌습니다. 불레는 무릎을 짚고 일어나려 했지만 넘어진 충격에 온몸이 아팠습니다. 괜찮으세요? 지나가던 청년이 달려와 불레를 부축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괜찮아요. 불레는 아픈 몸을 일으켜 세우며 말했습니다. 청년이 떠나고 나서 불레는 흩어진 폐지들을 다시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쓰레기 더미 속에서 무언가 반짝이는 것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게 뭐지? 불레는 조심스럽게 그것을 집어들었습니다. 손가락 길이만한 낡고 녹슨 쇠조각이었습니다. 자세히 보니 열쇠 같았습니다. 특이한 모양의 홈이 파여 있고 끝부분에는 복잡한 패턴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게 왜 여기 있지? 불레는 열쇠를 손바닥에 올려놓고 살펴봤습니다. 묘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평범한 열쇠가 아닌 것 같았거든요. 무게도 제법 나가고 녹이 슬었지만 어딘지 고급스러운 느낌이 났습니다. 불레는 열쇠를 주머니에 넣고 다시 폐지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자꾸만 그 열쇠가 신경 쓰였습니다. 비는 점점 더 세게 내렸습니다. 불레는 평소보다 일찍 집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젖은 폐지로는 별로 돈이 안 되었거든요. 집에 돌아온 불레는 젖은 옷을 갈아입고 뜨거운 차 한 잔을 끓였습니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열쇠를 꺼내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정말 이상한 열쇠네. 불레는 중얼거리며 열쇠를 이리저리 돌려봤습니다. 저녁 무렵 비가 그치자 불레는 구멍가게에 라면을 사러 나갔습니다. 가게 뒷방에는 동네 할아버지들이 술을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불레 씨, 막걸리 한잔 하시지. 단골 할아버지 정 씨가 손짓했습니다. 아니에요. 전 라면만 사러 왔어요. 불레는 사양하려 했지만 정 씨가 억지로 자리를 만들어줬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시오? 폐지 줍기 힘들죠? 옆에 앉은 최 할아버지가 물었습니다. 그럭저럭 버티고 있어요. 불레는 막걸리 한 잔을 받아 마셨습니다. 그때 정 할아버지가 옛날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런데 말이야, 우리 동네에 예전에 큰 지주가 살았다는 거 아시오? 일제 때 이 근처 땅을 다 가지고 있던 박서방이라는 사람이 있었다는데. 박서방? 불레가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래, 그 양반이 해방 전에 금고 하나를 땅에 묻어놨다는 소문이 있어. 아직도 못 찾았다던데. 최 할아버지가 말을 이었습니다. 불레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금고, 그 금고에는 뭐가 들어있대요? 불레는 애써 평정심을 유지하며 물었습니다. 글쎄, 돈이 들어있다느니, 땅 문서가 들어있다느니 소문이 많지. 하지만 진짜인지는 아무도 몰라. 워낙 오래된 이야기라. 정 할아버지가 대답했습니다. 그 박서방이 어디에 묻었다는 거예요? 불레의 목소리에 떨림이 있었습니다. 이 근처 어딘가라는데 정확한 곳은 아무도 몰라. 그 양반 자식들도 다 죽고 없고. 최 할아버지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불레는 주머니 속 열쇠를 만져봤습니다. 혹시 그 금고의 열쇠일까요? 그냥 전설 같은 이야기겠죠. 불레는 태연한 척하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불레는 다시 열쇠를 꺼내 살펴봤습니다. 이제 보니 더욱 특별해 보였습니다. 일반적인 문 열쇠와는 모양이
완전히 달랐거든요. 설마 정말. 불레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만약 금고의 열쇠라면, 그 안에 돈이나 귀중한 것이 들어있다면, 불레는 상상만으로도 흥분됐습니다. 더 이상 폐지를 줍지 않아도 되고, 자식들에게 손 벌리지 않아도 되고, 재개발로 쫓겨날 걱정도 하지 않아도 될 텐데. 하지만 금세 현실로 돌아왔습니다. 그냥 소문일 뿐이고 설령 진짜라 해도 금고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날 밤 불레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자꾸만 그 이야기가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어떻게 하면 금고를 찾을 수 있을까? 정말 그 안에 뭔가 있을까? 새벽녘 불레는 결심했습니다. 한번 알아보자는 거였습니다. 잃을 게 뭐가 있겠어요? 지금도 하루하루 근근히 살아가는 처지인데. 불레는 열쇠를 꼭 쥐고 눈을 감았습니다. 혹시 자신의 인생을 바꿔줄 열쇠일지도 모른다는 희망이 가슴 한구석에서 꿈틀거렸습니다. 박서방의 금고라. 불레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그 순간부터 불레의 평범했던 일상에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불레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밤새 뒤척이며 생각한 끝에 결심을 굳혔거든요. 금고를 찾아보기로 한 겁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 불레는 열쇠를 손에 쥐고 중얼거렸습니다. 우선 옛날 이야기를 더 자세히 알아봐야 했습니다. 구멍가게 박 씨에게 물어보기로 했죠. 박 씨는 이 동네에서 30년 넘게 살아온 터라 옛날 일을 잘 알고 있었거든요. 박 씨, 어제 정 할아버지가 말씀하신 그 이야기 좀 더 들을 수 있을까요? 불레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 그 이야기요? 정말 오래된 얘기죠. 제 아버지한테 들은 건데 그 박서방이라는 분이 일제 때 이 근처 땅을 거의 다 소유하고 있었대요. 박 씨가 말했습니다. 그분이 금고를 묻었다는 건 사실인가요? 글쎄요, 확실하지는 않지만 그런 소문이 있긴 해요. 해방되기 직전에 재산을 숨겨뒀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런데 왜 갑자기 그런 걸 물어보세요? 아, 그냥 재미있는 이야기라서요. 불레는 얼른 화제를 돌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불레는 동네 지도를 그려보기 시작했습니다. 금고를 묻었을 만한 곳을 추측해 보려는 거였습니다. 재개발이 진행되면서 많은 건물들이 사라졌지만 아직 남아있는 오래된 집터들이 몇 곳 있었습니다. 그날 밤부터 불레는 몰래 금고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손전등 하나 들고 동네를 돌아다니며 오래된 집터 주변을 뒤져봤습니다. 별다른 소득은 없었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불레는 낡은 한옥터를 조사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요즘 왜 밤마다 나가세요? 뒤에서 갑자기 들려온 목소리에 불레는 깜짝 놀랐습니다. 큰아들 철수였습니다. 아, 철수야. 언제 왔니? 불레는 당황하며 손전등을 끄려 했습니다. 엄마 따라왔어요. 이상해서요. 낮에는 폐지 줍고 밤에는 잘 안 나가시잖아요. 혹시 무슨 일 있으세요? 아무것도 아니다. 그저 폐지 주우러 간다. 불레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밤에도 폐지를 주우러 다녀요? 철수의 목소리에 의심이 섞여 있었습니다. 요즘 경쟁이 심해서 밤에 확인해 두려고 그래. 불레는 애써 태어난 척했습니다. 그래도 위험하니까 밤에는 나가지 마세요. 넘어지기라도 하면 어떡해요. 철수는 더 이상 묻지 않고 불레를 집까지 바래다 줬습니다. 하지만 불레는 철수의 눈빛에서 뭔가 수상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날 이후 철수는 가끔씩 불레 집 주변을 어슬렁거렸습니다. 불레가 밤에 나가는지 확인하려는 것 같았죠. 불레는 더욱 조심스러워졌습니다. 일주일 후 며느리 영숙이 갑자기 찾아왔습니다. 어머님 계시나요? 영숙이 문을 두드리며 소리쳤습니다.
불레는 방 안에 있었지만 나가지 않았습니다. 영숙이 무슨 일로 왔는지 궁금했거든요. 이상하네. 분명히 집에 계실 텐데. 영숙이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런데 곧이어 방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영숙이 몰래 들어온 겁니다. 어머님? 영숙이 방 안을 들여다보며 소리쳤습니다. 불레는 화장실에 숨어 있었습니다. 영숙이 뭘 하려는지 보고 싶었거든요. 영숙은 불레의 방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서랍을 열어보고 옷장을 뒤져보고 심지어 이불 속까지 들춰봤습니다. 뭔가 숨기고 계시는 게 분명해. 영숙이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영숙이 불레의 베개 밑을 뒤지더니 뭔가를 발견했습니다. 바로 그 열쇠였습니다. 불레가 간직하고 있던 바로 그 열쇠를요. 이게 뭐지? 영숙은 열쇠를 들여다보며 눈을 빛냈습니다. 불레는 화장실에서 숨죽이며 지켜봤습니다. 영숙의 탐욕스러운 눈빛이 무서웠습니다. 이거 금고 열쇠 같은데? 영숙이 중얼거렸습니다. 어머님이 왜 이런 걸 숨겨놓으셨지? 영숙은 열쇠를 이리저리 살펴본 후 다시 원래 자리에 갖다 놨습니다. 영숙이 나간 후 불레는 열쇠를 다른 곳에 숨겼습니다. 철수와 영숙이 자신을 의심하고 있다는 게 확실했습니다. 그날 밤 불레는 더욱 조심스럽게 금고 찾기를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자식들이 뭔가 눈치챈 것 같았거든요. 며칠 후 불레는 오래된 우물터 근처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땅이 다른 곳과 다르게 움푹 패여 있었던 겁니다. 마치 예전에 뭔가를 묻었다가 파낸 흔적 같았죠. 혹시 여기가? 불레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작은 삽을 가져와서 조심스럽게 파기 시작했습니다. 1시간 정도 파자 딱딱한 무언가에 삽이 부딪혔습니다. 이건 뭐지? 불레는 손으로 흙을 걷어냈습니다. 낡은 나무 상자였습니다. 크기는 그리 크지 않았지만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불레는 조심스럽게 상자를 꺼냈습니다. 상자에는 자물쇠가 채워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물쇠의 모양이 불레가 가진 열쇠와 비슷해 보였습니다. 정말 이거구나. 불레는 흥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곧 걱정이 앞섰습니다. 이 상자를 어떻게 집으로 가져갈까? 그리고 철수와 영숙이 알아채면 어떻게 하지? 불레는 우선 상자를 다시 묻어두기로 했습니다. 좀 더 안전한 때에 다시 와서 열어보기로 한 거죠. 하지만 불레가 모르는 사이에 멀리서 누군가가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바로 철수였습니다. 철수는 며칠째 불레를 미행하고 있었던 겁니다. 엄마가 뭔가 찾고 계시는구나. 철수는 불레가 사라진 후 그 자리로 다가갔습니다. 다음 날 새벽 불레는 다시 그 자리로 향했습니다. 어젯밤 발견한 상자가 정말 박서방의 금고인지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그곳에 도착한 불레는 깜짝 놀랐습니다. 누군가 이미 땅을 파헤쳐 놓았던 겁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불레는 당황했습니다. 어제 자신이 묻어둔 상자가 사라져 있었습니다. 엄마, 이걸 찾고 계셨나요?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불레는 몸을 돌렸습니다. 철수가 상자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옆에는 며느리 영숙도 함께 있었죠. 철수야, 그걸 어떻게? 불레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어제 엄마 뒤따라왔어요. 뭔가 숨기고 계시는 줄 알았거든요. 철수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열쇠도 어머님 방에서 찾았어요. 영숙이 불레의 열쇠를 흔들며 보여줬습니다. 불레는 절망했습니다. 모든 게 들통난 겁니다. 엄마, 이게 정말 박서방의 금고예요? 철수가 물었습니다. 모른다. 나도 확실하지 않아. 불레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럼 한번 열어보죠.
영숙이 열쇠를 상자에 꽂으려 했습니다. 잠깐, 불례가 소리쳤습니다. 그건 내가 찾은 거야. 내 거라고. 엄마, 이런 중요한 일을 왜 혼자 하시려고 해요? 우리도 엄마 자식인데. 철수가 따져 물었습니다. 너희는 평소에 나한테 관심도 없으면서 이럴 때만 자식이냐? 불례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였습니다. 어머님, 그래도 우리한테도 권리가 있어요. 어머님이 돌아가시면 어차피 우리 몫이 되는 거잖아요. 영숙이 뻔뻔하게 말했습니다. 불례는 영숙의 말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이 아직 살아있는데 벌써 죽은 후 일을 계산하고 있다니요.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다고 그런 소리를 해? 불례는 눈물을 흘리며 외쳤습니다. 엄마, 우리도 힘들어요. 애들 학원비에 대출이자까지 감당하기 벅차다고요. 철수가 변명했습니다. 나는 평생 뼈 빠지게 일해서 너희들 키웠다. 폐지 주어서라도 혼자 살아가고 있는데 이제 내 거 좀 가지겠다는데 왜들 난리냐? 불례는 목이 터져라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철수와 영숙은 듣지 않았습니다. 영숙이 강제로 열쇠를 상자에 꽂더니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안 돼. 불례가 달려들어 영숙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님, 놓으세요. 영숙이 불례를 밀쳤습니다. 그 바람에 불례는 뒤로 넘어졌습니다. 무릎을 땅에 부딪혀 아팠지만 불례는 다시 일어나 상자를 빼앗으려 했습니다. 엄마, 진정하세요. 철수가 불례를 붙잡았습니다. 놓아. 그건 내 거야. 불례는 철수의 팔을 물어뜯으며 저항했습니다. 가족끼리의 싸움은 점점 더 격해졌습니다. 불례는 필사적으로 상자를 되찾으려 했고 철수와 영숙은 불례를 막으려 했습니다. 엄마, 이렇게 하지 마세요. 철수가 불례를 더 세게 붙잡았습니다. 너희들이 내 것을 빼앗으려 하잖아. 불례의 목소리가 절규에 가까웠습니다. 그때 영숙이 상자를 열었습니다. 똑하는 소리와 함께 뚜껑이 열렸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상자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상자 안에는 오래된 서류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돈이나 금은 보화는 없었고 누렇게 바랜 종이들만 가득했습니다. 이게 뭐야? 철수가 실망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영숙이 서류들을 하나씩 꺼내 살펴봤습니다. 대부분 한자로 쓰여 있어서 읽기 어려웠지만 그 중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잠깐, 이거. 영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왜? 뭔데? 철수가 다가와 서류를 봤습니다. 이거 땅 문서 같은데? 그것도 엄청 넓은 땅이야. 영숙이 흥분해서 소리쳤습니다. 불례도 서류를 들여다봤습니다. 한자를 완전히 읽지는 못했지만 땅의 크기와 위치가 표시되어 있는 게 보였습니다. 이 땅이 어디인지 알겠어? 철수가 물었습니다. 여기 우리 동네잖아. 재개발 예정 지역이야. 영숙이 손가락으로 지도를 가리키며 외쳤습니다. 순간 모두가 멈췄습니다. 재개발 예정 지역의 땅 문서라면 그 가치는 어마어마할 겁니다. 그럼 이게 수백억짜리? 철수가 믿을 수 없다는 듯 중얼거렸습니다. 맞아. 재개발되면 이 땅값이 몇 배로 뛸 거야. 영숙의 눈에 욕심이 가득했습니다. 불례는 어리둥절했습니다. 돈이 나올 줄 알았는데 땅 문서라니요. 그것도 수백억 가치의 땅이라니. 엄마, 이제 우리 다 잘 살게 됐어요. 철수가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불례는 뭔가 이상했습니다. 왜 박서방이 이런 중요한 서류를 땅에 묻어놨을까요? 잠깐, 이 문서가 정말 유효한 건가? 불례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당연히 유효하죠. 이런 정식 문서인데. 영숙이 단정적으로 말했습니다. 그때 철수가 갑자기 서류들을 챙겨들었습니다. 철수야, 뭘 하는 거냐?
불레가 물었습니다. 엄마, 이걸 안전한 곳에 보관해야죠. 너무 중요한 거라서요. 철수가 서류를 품에 안았습니다. 그건 내가 찾은 거야. 내가 보관할 거야. 불레가 서류를 빼앗으려 했습니다. 엄마는 이런 중요한 걸 관리할 수 없어요. 우리가 법적으로 처리해 드릴게요. 영숙이 불레를 막았습니다. 무슨 소리야? 그건 내 거라고. 불레는 다시 철수에게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철수는 불레를 거칠게 밀어냈습니다. 불레는 돌부리에 걸려 넘어졌고 머리를 바닥에 부딪혔습니다. 불레는 고통으로 신음했습니다. 엄마. 철수가 놀라서 다가왔지만 불레는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불레의 이마에서 피가 흘러내렸습니다. 넘어지면서 날카로운 돌에 머리를 부딪힌 겁니다. 병원에 가야겠어요. 영숙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철수는 서류 뭉치를 챙겨들고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철수야, 어디 가냐? 불레가 피를 흘리며 소리쳤지만 철수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불레는 혼자 남겨진 채 땅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자신이 낳고 키운 자식이 자신을 이렇게 버리고 갈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다고. 불레는 눈물과 피범벅이 된 얼굴로 중얼거렸습니다. 불레는 땅바닥에 쓰러진 채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머리에서 흘러내리는 피가 눈에 들어와 앞이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온몸이 아팠지만 마음의 상처가 더 컸습니다. 도와주세요. 누구 없나요? 불레는 간신히 목소리를 냈습니다. 다행히 지나가던 동네 아주머니가 불레를 발견했습니다. 어머, 불레 씨, 왜 이래요? 아주머니가 놀라서 달려왔습니다. 병원에 좀 데려다 주세요. 불레는 가까스로 말했습니다. 아주머니의 도움으로 불레는 근처 병원으로 갔습니다. 의사는 머리 상처를 꿰매고 입원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보호자가 있나요? 간호사가 물었습니다. 아들이 있는데. 불레는 철수 전화번호를 알려줬습니다. 하지만 철수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몇 번을 걸어도 연결되지 않았죠. 일단 응급치료는 해드렸으니까 보호자가 오면 입원 수속하세요. 의사가 말했습니다. 불레는 병원 응급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자식이 자신을 이렇게 버려두고 갈 줄은 몰랐습니다. 그날 밤 철수는 집에서 서류들을 자세히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영숙과 함께 인터넷으로 재개발 정보를 찾아봤죠. 여보, 이거 정말 대박이야. 영숙이 흥분해서 말했습니다. 이 땅이 재개발되면 최소 수백억은 될 거야. 그런데 이 문서가 정말 유효한 건지 확인해 봐야겠어. 철수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내일 법무사한테 가서 물어보자. 분명히 진짜일 거야. 영숙의 눈에는 욕심만 가득했습니다. 그때 철수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병원에서 온 전화였습니다. 여보세요? 아, 네. 엄마가 다치셨다고요? 철수는 당황한 척했습니다. 어머님이 어떻게 되셨어요? 영숙이 물었습니다. 머리 다쳐서 병원에 입원하셨대. 철수가 대답했습니다. 그럼 가봐야 되는 거 아니야? 영숙이 말했습니다. 내일 아침에 가보자. 지금은 늦었으니까. 철수는 미적거렸습니다. 사실 철수는 불레를 보기가 부끄러웠습니다. 다음 날 오전 철수와 영숙은 겨우 병원에 나타났습니다. 철수야. 불레는 아들을 보자마자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철수는 어색하게 물었습니다. 넌 어디 갔었니? 왜 전화를 안 받았어? 불레가 원망 섞인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게 바빠서요. 철수는 변명했습니다. 그 서류는 어떻게 됐니?
블레가 가장 궁금했던 걸 물었습니다. 철수와 영숙은 서로 눈짓을 주고받았습니다. 엄마, 그 서류 법무사한테 가져갔어요. 영숙이 말했습니다. 뭐라고? 블레는 놀랐습니다. 정식으로 확인받아야 할 것 같아서요. 너무 중요한 거니까. 철수가 설명했습니다. 그건 내 허락 없이 할 일이 아니잖아. 블레가 화를 냈습니다. 어머님, 어차피 우리 가족 것인데 뭐가 문제예요? 영숙이 뻔뻔하게 말했습니다. 블레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자식들이 이렇게 변할 줄은 몰랐습니다. 그날 오후 철수와 영숙은 법무사 사무실에 갔습니다. 이 문서를 한번 봐주세요. 철수가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법무사는 서류를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한참을 들여다보던 법무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상하네요. 이 문서는 분명히 진짜인데 소유자 이름이 박 씨가 아니라 김 씨로 되어 있어요. 김 씨요? 철수가 물었습니다. 네, 김블레 씨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언제 만들어진 문서인지 확인해 봐야겠어요. 법무사가 컴퓨터로 토지대장을 확인해 봤습니다. 아, 이거 재미있네요. 이 땅의 원래 소유자가 박서방이었는데 1980년대에 김블레 씨 앞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어 있어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영숙이 물었습니다. 김블레 씨가 이 땅의 합법적인 소유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땅이 재개발 지역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보상금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철수와 영숙은 깜짝 놀랐습니다. 블레가 진짜 땅 주인이었던 겁니다. 그럼 보상금이 얼마나 될까요? 영숙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위치와 면적을 보니까 최소 500억은 될 것 같습니다. 500억? 철수와 영숙은 정신이 아찔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법무사가 덧붙였습니다. 무슨 문제요? 철수가 불안하게 물었습니다. 이 서류에 유언장이 첨부되어 있는데 김블레 씨가 사망하면 이 재산을 사회에 기부하기로 되어 있어요. 뭐라고? 영숙이 소리쳤습니다. 네, 여기 보세요. 분명히 기부 의사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철수와 영숙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블레가 죽으면 그 거대한 재산이 모두 사회에 기부된다는 거였습니다. 그럼 우리는 한 푼도 못 받는다는 말이에요? 영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유언장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다만 김블레 씨가 살아계실 동안은 본인이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어요. 법무사 사무실을 나온 철수와 영숙은 멍한 상태였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영숙이 중얼거렸습니다. 엄마가 진짜 땅 주인이었다니. 철수도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엄마가 죽으면 다 기부해버린다고? 이럴 수가. 영숙이 화를 냈습니다. 그날 밤 철수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블레에게 진실을 말해야 할까요? 아니면 계속 숨겨야 할까요? 여보, 어머님한테 이 사실을 말하면 안 돼. 영숙이 말했습니다. 왜? 철수가 물었습니다. 어머님이 알면 진짜 다 기부해버릴지도 몰라. 우리는 한 푼도 못 받게 되는 거야. 철수는 영숙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500억이라는 거금을 포기하기에는 너무 아까웠습니다. 그때부터 철수와 영숙은 블레에게 거짓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서류가 가짜였다고, 아무 가치가 없다고 속였죠. 하지만 블레는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자식들의 태도가 너무 달라졌거든요. 내 자식들이 나한테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닐까? 블레는 병원 침대에 누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블레는 결심했습니다. 직접 확인해 보기로 한 거죠. 블레는 병원에서 사흘을 보낸 후 퇴원했습니다. 머리 상처는 아물어가고 있었지만 마음의 상처는 더 깊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블레는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그 서류가 아무 가치도 없는 걸까? 불레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철수와 영숙의 태도가 너무 이상했거든요. 처음에는 그렇게 흥분해하더니 갑자기 시큰둥해졌습니다. 뭔가 숨기고 있는 게 분명했습니다. 집에 도착한 불레는 혜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세 자식 중에서는 혜진이 그나마 양심이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혜진아, 엄마야. 불레가 말했습니다. 엄마, 병원에 다녀오셨다면서요? 괜찮으세요? 혜진의 목소리에 걱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응, 괜찮다. 그런데 혜진아, 내 오빠가 이상한 것 같아. 오빠가 왜요? 불레는 최근에 일어난 일들을 혜진에게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열쇠를 찾은 것부터 상자를 발견한 것, 그리고 철수와 영숙이 서류를 가져간 일까지 모든 걸 말했죠. 그래서 오빠가 그 서류를 가져갔다는 거예요? 혜진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아무 가치도 없다고 하더라. 뭔가 이상해. 엄마, 제가 한번 알아볼게요. 오빠한테 물어보고 연락드릴게요. 전화를 끊은 혜진은 바로 철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빠, 엄마한테 들었어요. 그 서류가 뭐예요? 아, 그거 그냥 옛날 종이야. 아무 가치도 없어. 철수는 대충 넘어가려 했습니다. 정말요? 그럼 왜 법무사한테 가져갔어요? 철수는 당황했습니다. 불레가 혜진에게 그것까지 말했을 줄은 몰랐거든요. 그게 확인차 가져간 거야. 결국 가짜였어. 오빠, 거짓말하고 있죠? 혜진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무슨 거짓말이야. 오빠 목소리 들어보면 알겠어요. 뭔가 숨기고 있어요. 결국 혜진은 직접 법무사 사무실로 갔습니다. 철수가 다녀간 곳을 알아내서 찾아간 거죠. 안녕하세요. 며칠 전에 저희 오빠가 와서 땅 문서 확인받았는데 혹시 기억나세요? 혜진이 물었습니다. 아, 김불레 씨 관련 서류 말씀이시죠? 기억납니다. 법무사가 대답했습니다. 그 서류가 진짜였나요? 물론입니다. 김불레 씨는 엄청난 재산가시더군요. 재개발 보상금만 수백억 될 겁니다. 혜진은 깜짝 놀랐습니다. 오빠가 완전히 거짓말을 한 거였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특이한 점이 있었어요. 법무사가 덧붙였습니다. 무엇이요? 유언장에 사회 기부 조항이 있더군요. 김불레 씨가 돌아가시면 모든 재산을 사회에 기부하기로 되어 있어요. 혜진은 모든 상황을 이해했습니다. 오빠와 형수가 왜 거짓말을 했는지, 왜 엄마에게 진실을 숨기려 하는지 말이죠. 혜진은 급히 불레에게 돌아갔습니다. 엄마, 혜진이 숨을 헐떡이며 집에 들어왔습니다. 혜진아, 왜 그러니? 불레가 물었습니다. 엄마, 오빠가 거짓말했어요. 그 서류는 진짜예요. 혜진은 법무사에게서 들은 모든 것을 불레에게 설명했습니다. 불레가 수백억대 재산의 진짜 주인이라는 것, 그리고 유언장에 기부 조항이 있다는 것까지 모든 걸 말했죠. 불레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이 그런 거대한 재산의 주인이었다니요. 그럼 나는 부자였던 거야? 불레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중얼거렸습니다. 맞아요, 엄마. 그런데 오빠와 형수가 그걸 숨기고 있었어요. 불레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기쁘기도 하고 화나기도 했습니다. 자식들이 자신을 속였다는 사실이 가장 큰 충격이었죠. 왜 철수가 그런 거짓말을 했을까? 불레가 물었습니다. 아마 유언장 때문인 것 같아요. 엄마가 돌아가시면 다 기부된다는 걸 알고 엄마가 살아계실 동안 뭔가 방법을 찾으려는 게 아닐까요? 불레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자식들의 탐욕이 이 정도일 줄은 몰랐습니다. 그날 밤 불레는 병실 창가에 앉아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평생의 가난과 서름을 되새겨봤습니다.
가난은 나를 쓰러뜨렸지만 자식의 욕심은 나를 더 아프게 하는구나. 불레는 자신의 인생을 돌아봤습니다. 남편과 함께 반찬 가게를 운영하며 자식들을 키웠던 시절,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혼자 폐지를 주우며 연명해온 10년간의 세월. 그 모든 고생이 무엇을 위한 것이었을까요? 내가 그렇게 자식들을 사랑했는데 자식들은 나를 돈으로만 보는구나. 불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절망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깨달음의 눈물이었죠. 그때 혜진이 병문안을 왔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혜진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혜진아, 엄마한테 와줘서 고맙다. 불레가 혜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저는 그 돈 필요 없어요. 엄마가 원하시는 대로 하세요. 혜진이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불레는 혜진의 말에 감동했습니다. 세 자식 중에서 혜진만이 진짜 자식다운 마음을 보여주고 있었거든요. 혜진아, 나만은 엄마 편이라고 했지? 불레가 물었습니다. 당연하죠. 나는 엄마가 제일 소중해요. 우리 다시 함께 살아봐요. 혜진이 불레를 꼭 안았습니다. 그 순간 불레는 깨달았습니다. 돈보다 중요한 건 나를 끝까지 지켜줄 한 사람의 진심이라는 것을. 수백억이 있어도 진정으로 사랑해주는 사람이 없다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혜진아, 엄마가 결정한 게 있다. 불레가 말했습니다. 뭐예요? 그 돈은 정말로 사회에 기부할 거야. 원래 유언장에 쓰여 있던 대로. 엄마, 대신 우리 둘이 함께 살면서 서로 의지하며 살자. 그게 엄마한테는 더 소중한 거야. 혜진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불레는 그제서야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돈에 눈이 먼 자식들 때문에 고생할 필요가 없어졌거든요. 진정으로 자신을 사랑하는 혜진과 함께 남은 인생을 살아가면 되는 거였습니다. 이제 철수와 영숙에게 진실을 말해줘야겠다. 불레가 말했습니다. 그들이 화낼 텐데 괜찮으세요? 혜진이 걱정했습니다. 상관없어. 이제 나는 내 뜻대로 살 거야. 불레의 목소리에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불레는 비로소 진정한 자유를 얻었습니다. 돈의 노예도 자식들의 눈치를 보는 늙은이도 아닌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결정하는 당당한 사람으로 거듭난 거죠. 며칠 후 불레는 혜진과 함께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모든 진실을 밝히고 정식으로 처리하기 위해서였죠. 안녕하세요, 김불레 씨. 토지 관련 문의로 오셨다고 들었습니다. 변호사가 인사했습니다. 네, 제가 소유한 땅에 대해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불레가 말했습니다. 변호사는 서류를 검토한 후 설명했습니다. 이 땅은 현재 재개발 구역에 포함되어 있고 보상금은 약 500억 원 정도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여기 첨부된 유언장에 따르면 김불레 씨가 사망 시 모든 재산을 사회복지재단에 기부하도록 되어 있네요. 그 유언장은 언제 작성된 건가요? 혜진이 물었습니다. 1980년도에 작성되었습니다. 아마 이전 소유자인 박서방이 땅을 넘겨주면서 함께 전달한 것 같습니다. 불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그럼 제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 재산을 어떻게 처분할 수 있나요? 본인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처분하실 수 있습니다. 유언장은 사후에만 효력이 발생하니까요. 불레는 변호사에게 부탁했습니다. 가족회의를 소집하고 싶습니다. 모든 자식들을 불러서 이 일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그날 저녁 불레는 자신의 집에 세 자식을 모두 불러 모았습니다. 철수와 영숙, 혜진, 그리고 막내 영호까지 모두 왔습니다. 엄마, 갑자기 왜 우리를 다 부르셨어요? 철수가 물었습니다.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서 그래. 불레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변호사가 들어왔습니다. 불례가 미리 초대한 거였죠. 변호사님은 왜 오셨어요? 영숙이 불안해하며 물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중요한 사실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불례가 말했습니다. 불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너희들이 가져간 그 서류에 대해 이야기해보자. 철수와 영숙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엄마, 그건 아무 가치도 없는 거라고 했잖아요. 철수가 거짓말을 계속했습니다. 정말 그럴까? 불례가 의미심장하게 웃었습니다. 변호사가 나서서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김불례 씨는 현재 재개발 구역 내 대규모 토지의 합법적 소유자입니다. 추정 가치는 약 500억 원입니다. 순간 방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영호는 입을 벌린 채 놀라고 있었고 철수와 영숙은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500억? 영호가 믿을 수 없다는 듯 물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문서에 첨부된 유언장입니다. 변호사가 계속 설명했습니다. 유언장이요? 영호가 물었습니다. 김불례 씨가 사망하시면 모든 재산을 사회복지재단에 기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는 1980년 이전 소유자인 박서방의 뜻이기도 합니다. 영숙이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그럼 우리는 한 푼도 못 받는다는 말이에요? 유언장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변호사가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철수가 불례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엄마, 그래도 우리는 자식이잖아요.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너희가 먼저 나를 속였잖니? 불례가 차분하게 반박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철수는 발뺌했습니다. 법무사 사무실에 가서 이 서류가 진짜라는 걸 확인했으면서 나한테는 가짜라고 거짓말했지? 철수와 영숙은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병원에 입원했을 때도 제대로 돌보지 않았고 불례의 목소리에 서운함이 가득했습니다. 영숙이 무릎을 꿇으며 매달렸습니다. 어머님, 죄송해요. 잘못했어요. 제발 우리도 좀 생각해 주세요. 지금 와서 그런 말을 하면 뭐해? 불례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영호가 끼어들었습니다. 엄마, 저는 몰랐어요. 형들이 저한테는 아무 말도 안 했거든요. 영호야, 너도 평소에 나한테 돈만 빌려가고 갚지 않았잖니? 영호도 할 말이 없어졌습니다. 그때 혜진이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저는 엄마 결정을 지지해요. 엄마가 원하시는 대로 하세요. 철수가 혜진에게 화를 냈습니다. 야, 혜진아, 넌 왜 엄마 편만 들어? 오빠가 먼저 엄마를 속이고 상처 줬잖아요. 저는 엄마가 옳다고 생각해요. 불례는 변호사에게 말했습니다. 변호사님, 유언장을 그대로 집행해 주세요. 제가 돌아가면 모든 재산을 사회에 기부하겠습니다. 엄마. 철수와 영숙이 동시에 소리쳤습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동안에도 이 돈을 사회복지에 사용하겠습니다. 혜진이랑 함께 봉사활동도 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며 살겠어요. 철수와 영숙은 절망했습니다. 모든 계획이 물거품이 된 거였죠. 어머님, 그래도 우리는 가족이잖아요. 영숙이 울부짖었습니다. 가족이라면 서로 속이지 말았어야지. 불례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영호도 마지막으로 애원했습니다. 엄마, 저한테도 기회를 주세요. 앞으로 잘할게요. 영호야, 내가 정말 뉘우친다면 돈이 없어도 엄마를 잘 모실 수 있을 거야. 돈 때문에 착해지는 건 진짜 효도가 아니거든. 불례의 말에 영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변호사가 최종 확인했습니다. 그럼 유언장을 그대로 유지하시겠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살아있는 동안에도 이 재산을 사회복지에 사용하겠습니다. 철수와 영숙은 분노로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법적으로도 불례의 결정이 완전히 유효했거든요. 어머님, 후회하실 거예요. 영숙이 화를 내며 소리쳤습니다. 후회는 너희들이 할 일이야. 나는 이제 마음이 편하다. 불례가 평온하게 대답했습니다. 철수와 영숙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서 집을 나갔습니다. 영우도 실망한 얼굴로 따라 나갔죠. 불례와 혜진만 남게 되었습니다. 엄마, 이제 정말 끝났네요. 혜진이 말했습니다. 응, 이제 시작이야. 우리의 새로운 시작 말이야. 불례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불례는 비로소 진정한 승리를 얻었습니다. 돈에 눈이 먼 자식들로부터 자유로워진 거죠. 한 달 후 불례의 삶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재개발 보상금이 정식으로 지급되면서 불례는 약속대로 그 돈을 사회복지에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오늘도 복지관에 가시는 거예요? 혜진이 물었습니다. 응, 오늘은 독거노인분들 도시락 배달하는 날이야. 불례가 대답했습니다. 불례는 이제 폐지를 줍지 않았습니다. 대신 지역사회복지관에서 자원봉사를 하며 시간을 보냈죠. 자신과 같은 처지의 어르신들을 돕는 일이 보람이 있었습니다. 그날도 불례는 손수레를 끌고 나섰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폐지가 아니라 도시락이 가득 실려 있었습니다. 혜진이 함께 손수레를 밀어주었죠. 불례 할머니, 오늘도 고생하세요. 복지관 직원이 인사했습니다. 고생이 아니라 보람이에요. 불례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첫 번째 방문지는 혼자 사는 박할머니 댁이었습니다. 박할머니는 거동이 불편해서 집에서 나오기 힘들었거든요. 불례 씨, 또 오셨네요. 박할머니가 반갑게 맞았습니다. 오늘 도시락 맛있게 드세요. 혜진이가 정성스럽게 만들었어요. 불례가 도시락을 전해줬습니다. 고마워요. 덕분에 맛있는 밥 먹고 있어요. 박할머니를 보며 불례는 예전의 자신을 떠올렸습니다. 혼자서 외롭게 지내던 모습이 겹쳐 보였거든요. 할머니, 외로우시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제가 놀러 올게요. 그래요? 정말 고마워요. 두 번째 방문지는 최할아버지 댁이었습니다. 최할아버지는 치매 초기 증상이 있어서 가족들이 걱정하고 있었죠. 할아버지, 오늘 기분 어때요? 불례가 다정하게 물었습니다. 아, 불례 씨. 고맙습니다. 요즘 머리가 자꾸 흐릿해져서 걱정이에요. 괜찮아요. 저희가 자주 와서 안부 물어볼게요. 불례는 최할아버지와 한참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혼자 지내는 어르신들에게는 대화 상대가 무엇보다 소중했거든요. 오후에는 불례와 혜진이 함께 시장 골목을 걸었습니다. 예전에 폐지를 주워 다니던 그 길이었죠. 엄마, 예전 생각나세요? 혜진이 물었습니다. 그럼 많이 힘들었지. 불례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행복해 보이세요. 그래, 정말 행복해.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는 게 이렇게 좋은 기분인 줄 몰랐어. 그때 과일 가게 사장 김 씨가 나와서 인사했습니다. 불례 할머니, 요즘 복지관에서 봉사한다면서요? 정말 대단하세요. 대단한 게 아니라 당연한 일이에요. 받은 게 많으니까 나눠줘야죠. 김 씨는 불례의 변화에 감탄했습니다. 예전에는 초라하고 외로워 보였는데 지금은 자신감 넘치고 당당해 보였거든요. 저녁 무렵 불례와 혜진이 집에 돌아오자 뜻밖의 손님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철수였습니다. 오빠? 혜진이 놀라며 말했습니다. 엄마, 안녕하세요. 철수가 어색하게 인사했습니다. 철수야, 무슨 일이니? 불례가 물었습니다. 철수는 한참 동안 말을 못하고 있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제가 너무 욕심이 많았어요. 불례는 놀랐습니다. 철수가 사과하러 온 거였습니다. 영숙이는?
불레가 물었습니다. 영숙이는 아직 화가 안 풀렸어요. 하지만 저는 엄마가 오르셨다는 걸 깨달았어요. 철수는 지난 한 달 동안 많은 생각을 했다고 했습니다. 돈에 눈이 멀어서 어머니를 상처 주었다는 것, 그리고 진정한 효도가 무엇인지 깨달았다는 거였죠. 엄마, 저 다시 아들로 받아주세요. 돈은 바라지 않을게요. 그냥 엄마 아들로 살고 싶어요. 불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철수가 진심으로 뉘우치는 것 같았거든요. 철수야, 엄마가 언제 너를 버렸다고 했니? 내가 돌아오기만 기다렸어. 철수도 눈물을 흘리며 불레에게 안겼습니다. 앞으로는 정말 잘할게요, 엄마. 그날부터 철수도 가끔씩 불레의 봉사활동에 참여했습니다. 영숙은 아직 마음을 열지 않았지만 철수만이라도 돌아온 것이 불레에게는 큰 위안이었습니다. 한편 영호는 한동안 연락이 없다가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났습니다. 엄마, 저 이제 정말 제대로 된 일 구했어요. 영호가 말했습니다. 정말이니? 네, 물류회사에 취직했어요. 월급은 많지 않지만 정직한 일이에요. 영호도 지난 일을 통해 많은 걸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돈을 쉽게 벌려고만 했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이제는 성실하게 살겠다고 다짐했죠. 엄마, 제가 그동안 빌린 돈도 조금씩 갚아나갈게요. 아니야, 그런 건 신경 쓰지 마. 내가 이렇게 변한 게 더 기뻐. 몇 달 후 불레는 복지관에서 표창을 받았습니다.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은 거였습니다. 김불레 할머니는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해 주시고 계십니다. 복지관장이 소개했습니다. 박수 소리가 울리는 가운데 불레는 무대에 올라섰습니다. 저는 그저 받은 만큼 나누려고 했을 뿐입니다.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이었고 딸 혜진이와 아들 철수 그리고 막내 영호가 도와줘서 가능했습니다. 관객석에서 혜진과 철수, 영호가 박수를 쳤습니다. 가족이 다시 하나가 된 순간이었죠. 시상식이 끝난 후 불레는 다시 손수레를 끌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혜진뿐만 아니라 철수와 영호도 함께 손수레를 밀어주고 있었습니다. 엄마, 우리 같이 살아요. 이제 엄마 혼자 두지 않을게요. 혜진이 말했습니다. 저도 자주 올게요, 엄마. 주말마다 봉사활동도 함께 하고요. 철수가 덧붙였습니다. 저도 월급 받으면 용돈 드릴게요. 많지는 않지만요. 영호도 약속했습니다. 불레의 눈가에 따뜻한 눈물이 맺혔습니다. 돈으로는 살 수 없는 가족의 사랑을 되찾은 거였죠. 해가 저물어가는 골목길을 걸으며 불레는 생각했습니다. 폐지를 주우며 외롭게 살던 때와 지금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돈이 생긴 것보다 더 중요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바로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찾은 것이었죠. 진정한 유산은 돈이 아니라 끝까지 함께해주는 가족의 진심이구나. 불레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불레의 손수레는 이제 폐지가 아니라 사랑을 실어 나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손수레를 밀어주는 자식들과 함께 불레는 인생의 새로운 장을 시작했습니다. 오늘 사연이 마음에 남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다음 이야기도 함께 해주세요.